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고현정, 장동현 주연의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잘 보셨나요? 사마귀의 원작인 프랑스 드라마 라 맘티스의 내용이 굉장히 제 취향이라 기대하고 있기도 했고 티저에 나온 고현정의 연기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딱이다, 캐스팅 너무 잘했다 싶었는데 역시나 전 단 1회 만에 이 드라마에 완전히 반해버렸습니다. 고현정 언니 진짜 왜 이렇게 무섭죠? 특히 머리를 뜯는 것 같은 손동작을 하며 댕강댕강 할 때는 와 진짜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만약 내 친엄마가 저런 살인말 하면 너무 소름 끼칠 것 같고 내 몸에 흐르는 엄마의 피를 모두 부정하고 싶을 것 같아요. 또한 사마귀를 연출한 변주 감독의 전작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 해 나온 노상철 형사와 고정우가 너무 반가웠는데요. 아니 근데 노상철 형사는 자기가 사고치고 다니던 건 생각 못하고 수열에게 총 쐈다고 화내는 거 너무 웃기지 않았나요? 사마귀 1에서는 희대의 연쇄살인마인 정희신의 살인을 모방하는 범죄자를 찾기 위해 정희신의 아들인 최수열이 23년 만에 만난 엄마와 공조 수사를 펼치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1회 리뷰 및 모방법 용의자들에 대한 떡밥들을 줍줍한 다음에 2회 예고편 분석하겠습니다. 23년 전 정희신은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동학대를 하는 남자들을 골라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교미 후 수컷의 머리를 씹어먹는 곤충인 사마귀라고 불렸는데요. 정희신은 자신이 오직 죽일 만한 놈들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여성과 아동을 학대했던 자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는 살인마이지만 누군가에겐 추앙의 대상이 되었죠. 이에 예고를 보니 경찰은 정희신을 추앙하는 서구환을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는데요. 사실 서구환은 진짜 모방범이 만든 가짜라는 사실이 이에 예고에 등장하니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한편 월드컵 때문에 사건을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던 경찰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정희신을 체포했고 정희신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백을 받았습니다. 이때 정희신이 요구한 건 독방과 음악, 커피뿐만이 아니었어요. 정희신은 자신의 살인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나 하나뿐인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중 마취가 풀린 상황에서 아이가 잘못될까봐 움직이지 않고 견뎠던 걸 보면 정희신이 모성애조차 없는 사이코패스는 아니었습니다. 원작에서는 정희신이 연쇄살인마로 발화한 사건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하지만 악한 남자들을 처벌하는 응징자가 돼야 한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의 연쇄살인마가 된 정희신은 결국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희신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아들의 이름을 바꾸어 자신 때문에 정우의 삶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수열은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정우는 수열이 되었고 최종우 형사를 제외한 그 누구도 수열이 연쇄살인마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이후 정희신은 수감생활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23년간 미결수로 수감되어 있었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극히 한정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23년이 지나 정희신을 따라하는 모방범이 등장합니다. 이에 정희신은 감옥에서 나와 아들과 함께하는 조건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데요. 정희신이 모방범의 살인 현장에서 자신의 살인을 상기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면 수사 협조를 제안한 거는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희신이 아들을 조건으로 건 이유는 아마 아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감옥 안에서 아들과 함께 갔던 바닷가 그림을 그리고 아들의 사진을 보고 23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궁금했던 걸 보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아들을 만날 기회를 잡고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제안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23년간 엄마를 증오하며 살았던 차수열은 당신은 범죄자, 난 경찰, 이게 우리의 관계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정희신은 모방범이 톱을 썼던 자신과 달리 도끼를 쓰는 걸 보면 힘이 센 남자라고 추측했죠. 또한 이신과 수열 두 사람 모두 두 번째 살해 현장의 거울을 보고는 모방범이 이신의 범죄를 그대로 따라하면서도 자신이 더 고통스럽게 죽였다, 그래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감정에 심취해 있음을 파악했어요. 또한 모방범은 신문기사가 아니라 공판이나 수사자료를 보고 범죄를 따라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모방범이 공판이나 수사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 모방범은 경찰이거나 사건의 피해자의 유가족 정도로 추려볼 수 있겠죠. 한편 서구환은 누군가의 집에 침입하여 잠든 남자에게 약물을 주입하고 죽였는데요. 서구환이 가족 사진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얼굴로 바꿔치기 한 걸 보면 서구환은 사마귀를 따라하는 모방범이 아니라 그냥 미친 스토커 같아요. 이에 예고에서 서구환은 여자와 아이를 묻고 식탁에 앉힌 채 라면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즉 서구환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꾸린 가정의 남편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감금한 것 같은데요. 서구환은 집에 정희신에 대한 미니 박물관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정희신을 추앙하고 그녀에게 빠져 있었어요. 서구환은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정희신과 편지까지 주고받았고 정희신에게 받은 답장들을 집안 비밀 공간에 전시까지 해두었죠. 그런데 정희신이 서구환에게 보낸 편지가 정희신이 최종호에게 보낸 편지랑 글씨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희신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에 제이라고 적었고 동글동글한 필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환이 정희신에게 받은 편지는 보내는 사람 이름에 정희신이라고 딱 적혀 있었고 궁서체에 가까운 필체였어요. 즉 서구환이 받은 정희신의 편지는 결코 정희신이 쓴 게 아니고 모방범이 서구환을 이용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정희신인 척 가장해서 편지를 보내오고 서구환을 가스라이팅 해왔던 거죠. 특히 체포된 서구환은 수열에게 당신 엄마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즉 수열과 정희신이 모자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수열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살았기에 수열의 아내 정연조차도 수열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수열과 정희신이 모자 관계라는 걸 서구환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희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즉 공판이나 수사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서구환에게 알려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이에 예고에서 서구환은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으나 탈출하여 손에 수갑을 한 채로 이신이 감금되어 있는 연금주택에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신은 다 끝내야 해, 지금 죽여야 된다고 라고 말하며 철창 안에서 철창 밖에 있는 누군가의 목을 졸랐는데요. 과연 이신이 죽이려는 사람은 연금주택에 찾아온 서구환일까요? 아니면 연금주택을 지키고 있는 경찰 김우태일까요? 자신의 과거 살인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이신이 죽이려고 한 건 자신을 추앙한다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악용하는 서구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자와 아이를 학대하는 남자를 죽여온 이신이기에 여자와 아이를 감금하고 위협한 서구환을 죽이려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편 어린 수열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엄마는 살인자로 체포됐고 아버지는 가출해서 연락이 안 됐거든요. 수열의 아버지가 사라진 사건은 제가 업로드한 사마귀 원작 영상을 보시면 더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이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한편 수열을 돌봐준 건 외할아버지이자 정희신의 아버지 정연남이었는데요. 정연남은 자신이 낳은 딸이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죄책감에 목회자가 되어 범죄 피해 아동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열은 자신이 총을 쏜 마약 범죄자의 딸을 할아버지에게 부탁할 만큼 그를 믿고 있었죠. 근데 아시죠? 이렇게 착한 척하는 사람들이 원래 최종 빌런이라는 거. 정연남 관련해서 아주 큰 비밀이 있으니 이것도 궁금하시면 원작 영상 참고해주세요. 한편 수열이 정희신을 만났다고 정연남에게 얘기하는 것을 밑에서 듣고 있던 사람은 아내 이정현일까요? 아니면 정연과 같은 공방을 운영하는 서하라일까요? 그럼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